안녕하세요.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등장하는 위대한 음악가들을 만나보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음악 시간에 배우는 이 예술가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멜로디와 매혹적인 리듬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넘어 각자의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가며 깊은 이야기와 열정적인 삶의 경험을 자신만의 언어인 음악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들의 음악 속에는 당대의 문화와 사회상, 그리고 인간 본연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있죠. 오늘은 중학교 음악교과서에서 만날 수 있는 주요 음악가들의 이름, 그들의 출생 및 사망연도, 태어난 국가, 그리고 그들의 예술혼이 담긴 대표작품 5가지, 나아가 그들의 생애를 관통하는 흥미롭고 감동적인 스토리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위대한 음악가들의 삶과 음악을 통해 우리가 어떤 깊이 있는 감동과 영감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탐험해 볼까요? 이 여정을 통해 음악이 단순한 소리의 향연을 넘어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위대한 예술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음악사 속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으로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거장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를 소개합니다. 1685년 3월 21일 독일 튀링겐 지방의 아이제나흐에서 태어나 1750년 7월 28일 라이프치히에서 세상을 떠난 바흐는 독일이 낳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힙니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음악가 집안이었으며 바흐 자신도 어려서부터 음악적 재능을 보였습니다. 9세 때 어머니를 잃고 이듬해에는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 고아가 되었지만 형의 도움으로 음악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신을 향한 깊은 신앙심과 음악을 향한 흔들림 없는 헌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흐는 평생을 여러 교회와 궁정에서 오르가니스트, 악장, 합창단 지휘자 등으로 봉직하며 수많은 성악곡과 기악곡을 작곡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수학적 완벽함과 깊은 영성을 동시에 담고 있으며 당대에는 혁신적이었던 대위법 기법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바로크 음악의 정점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특히 푸가와 칸타타 등 다양한 형식에서 독보적인 예술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흐는 생전에는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핸델이나 게오르크 필립, 텔레만 같은 동시대 음악가들만큼 폭넓은 명성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진정한 음악적 가치는 사후에 재발견되었고, 특히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에 펠릭스 멘델스존이 그의 마테 순환곡을 다시 공연함으로써 바흐의 음악은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바흐는 모든 서양 음악의 아버지로 존경받고 있으며 그의 작품은 후대 음악가들에게 영원한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 작품으로는 첫째, 지선상의 아리아로 너무나도 잘 알려진 관현악 모음곡 제3번 라장조 BWV 1068, 둘째, 모든 조성을 망라하여 건반악기 연주의 기초를 다진 푸가의 기법 BWV 1080 미완성, 셋째, 6개의 독특하고 다채로운 구성으로 이루어진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BWV 1046-1051, 넷째, 모든 건반악기 연주자들의 필독서이자 연습곡인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BWV 846-893전 2권, 다섯째, 장엄하고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종교음악의 정수로 꼽히는 마테 순환곡 BWV 244가 있습니다. 이어서 역시 바로크 시대의 또 다른 위대한 음악가이자 국제적인 명성을 떨쳤던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핸델입니다. 1685년 2월 23일 독일 할레에서 태어나 1759년 4월 14일 영국 런던에서 사망한 핸델은 바흐와 같은 해에 태어났지만 삶의 궤적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는 법률가가 되기를 바랐던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 음악가의 길을 택했고 젊은 시절부터 이탈리아에서 오페라를 공부하며 명성을 쌓았습니다. 이후 그는 영국으로 건너가 주로 이탈리아 오페라와 오라토리오 분야에서 눈부신 업적을 남기며 국제적인 명성을 확립했습니다. 핸델은 타고난 사업가적 기질로 오페라 극장을 직접 운영하기도 했으나 때로는 흥행부진과 경쟁자들 때문에 사업 실패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걸작들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오페라의 인기가 시들해지자 오라토리오 작곡에 전념하여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말년에는 시력을 완전히 잃었지만 그의 음악적 영감과 창작열은 결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핸델의 음악은 화려하고 웅장하며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선율미와 극적인 표현력을 지닌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종종 대규모 합창과 오케스트라를 통해 장엄한 스케일을 보여주며 이는 그의 오라토리오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그의 대표 작품으로는 첫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오라토리오 중 하나인 메시아 HWV 56, 둘째, 영국 국왕 조지 1세를 위해 템스강에서 연주하기 위해 작곡된 수상음악 HWV 348-350, 셋째, 왕실의 불꽃놀이 행사를 위해 작곡된 웅장한 곡 왕궁의 불꽃놀이 HWV 351, 넷째, 그의 오페라 중 가장 성공적이고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는 줄리오 체사레 줄리어스 시저 HWV 17, 다섯째, 다양한 악기들을 위한 협주곡 중에서도 특히 아름다운 선율이 돋보이는 오르간 협주곡 아프 산호 6HWV 294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음악으로 표현한 작곡가 안토니오 비발디입니다. 1678년 3월 4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태어나 1741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사망한 비발디는 붉은 머리의 사제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제이자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그리고 프롤리픽 다작 작곡가였습니다. 비발디는 특히 베네치아의 피에타 음악원이라는 여성 고아원에서 음악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여성 연주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한 곡을 썼습니다. 그의 음악은 활기차고 생동감 있으며 선율적이고 특히 바이올린 협주곡 분야에서 혁신적인 시도를 많이 하여 협주곡 양식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는 빠르고 느린 악장의 대비, 독주와 합주의 교차 등 대조적인 요소를 사용하여 극적인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비발디는 생전에 유럽 전역에서 큰 인기를 누리며 많은 작품을 출판하고 연주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는 새로운 음악 양식의 등장과 자신의 음악에 대한 대중의 관심 감소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가난과 고독 속에 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음악은 20세기 들어 다시 재조명받기 시작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 작품으로는 첫째, 각 계절의 풍경과 감정을 생생하게 묘사한 바이올린 협주곡집 사계아프 8레곡, 둘째, 신을 찬미하는 장엄한 합창곡 글로리아 RV 589, 셋째, 2대의 트럼펫이 만들어내는 화려하고 강렬한 사운드가 인상적인 2대의 트럼펫을 위한 협주곡 RV 537, 넷째, 당대의 오페라 양식을 잘 보여주는 오페라 그리젤다 RV 718, 다섯째, 깊고 풍부한 첼로의 음색을 극대화한 첼로 협주곡 라단조 RV 406이 있습니다. 이제 고전주의 시대로 넘어가 볼까요? 음악사의 영원한 천재,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입니다. 1756년 1월 27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태어나 1791년 12월 5일 빈에서 사망한 모차르트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천재 음악가로 불립니다. 그는 3세 때부터 피아노를 치고 5세 때 작곡을 시작하는 등 어린 시절부터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여 신동으로 유럽 전역을 순회하며 연주했습니다. 그의 연주는 가는 곳마다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며 많은 왕족과 귀족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모차르트는 오페라, 교향곡, 협주곡, 소나타 등 모든 장르에서 600곡이 넘는 걸작들을 남겼습니다. 그의 음악은 밝고 우아하며 완벽한 균형미와 아름다운 선율, 그리고 깊은 감정 표현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는 특히 오페라에서 인간 내면의 복잡한 심리를 탁월하게 그려냈으며 교향곡에서는 고전주의 양식을 완성하고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짧은 생애는 음악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찾지 못해 빈곤에 시달렸고
35이라는 아까운 나이에 요절했으며 그의 죽음은 많은 미스터리를 남겼습니다. 그의 유해는 가난한 자들의 공동묘지에 묻혔다고 전해집니다.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의 음악은 영원히 빛나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 작품으로는 첫째, 재치 있는 대사와 아름다운 아리아가 돋보이는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케이크. 492. 둘째, 철학과 환상이 어우러진 오페라 마술피리 케이크. 620. 셋째, 깊은 슬픔과 열정적인 감정이 담긴 교향곡 40번 사단조 케이크. 550. 넷째, 가볍고 우아한 분위기로 유명한 세레나데 아이네 클라인의 나흐트무지크 케이크. 525. 다섯째, 그의 마지막 작품이자 미완성 유작으로 깊은 종교적 감동을 선사하는 레퀴엠 라단조 케이크. 626제자 쉬스마이어가 완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불굴의 의지로 역경을 극복하고 위대한 음악을 창조한 음악의 성인 루트비 판 베토벤입니다. 1770년 12월 17일 독일 본에서 태어나 1827년 3월 2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사망한 베토벤은 고전주의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낭만주의의 문을 활짝 연 혁명적인 음악가입니다. 그는 모차르트처럼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낸 신동은 아니었지만 끊임없는 노력과 치열한 자기 성찰 그리고 예술적 투쟁을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베토벤의 삶에서 가장 비극적이고도 드라마틱한 부분은 바로 청력 상실입니다. 젊은 나이인 20대 후반부터 시작된 청력 저하는 그를 절망과 고독에 빠뜨렸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렬하고 깊이 있는 음악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귀가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수많은 걸작들을 작곡하며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고뇌와 역경을 이겨내는 인간 정신의 승리를 담고 있으며 때로는 격정적이고 영웅적인 모습, 때로는 숭고한 아름다움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의 삶 자체가 그의 음악과 같이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그의 대표 작품으로는 첫째, 운명의 강렬한 노크 소리로 시작되어 인간의 투쟁과 승리를 표현한 교향곡 5번 다단조 운명 아프. 67. 둘째, 인류애와 환희의 메시지를 담은 위대한 걸작으로 마지막 악장에 합창이 도입된 교향곡 9번 라단조 합창 아프. 125. 셋째, 신비롭고 서정적인 분위기로 인해 월광이라는 별명이 붙은 피아노 소나타 14번 올림다단조 월광 아프. 27로. 넷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피아노 소품 중 하나인 엘리제를 위하여 U59. 다섯째, 웅장하고 서정적인 선율이 돋보이는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아프. 60일이 있습니다. 이제 고전주의의 엄격함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감정 표현을 중시하는 낭만주의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낭만주의 음악의 선구자이자 가곡의 왕 프란츠 슈베르트입니다. 1797년 1월 31일 오스트리아 빈 근교의 리히텐탈에서 태어나 1828년 11월 19일 빈에서 사망한 슈베르트는 가곡의 왕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는 31세라는 짧은 생애 동안 600곡이 넘는 가곡을 포함하여 교향곡, 실내악곡, 피아노곡 등 수많은 걸작들을 남겼습니다. 슈베르트는 베토벤과 동시대에 살았지만 그와는 다른 섬세하고 서정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직업 없이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으며 주로 친구들과 어울리며 슈베르티아데라고 불리는 사적인 음악회를 통해 자신의 음악을 공유했습니다. 그의 삶은 가난과 병마 특히 매독에 시달렸지만 그의 음악은 한없이 아름답고 따뜻하며 인간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듯한 서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가곡들은 뛰어난 시와 음악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며 문학적 깊이를 더했습니다. 그의 대표 작품으로는 첫째, 괴테의 시에 곡을 붙인 극적이고 환상적인 가곡 마왕디 328. 둘째, 신을 향한 기도와 평화로운 염원을 담은 가곡 아베 마리아 디 839. 셋째, 방랑자의 고독과 슬픔을 표현한 24곡의 연가곡집 겨울 나그네 디
911. 넷째, 미완성 상태로 발견되었으나 그 자체로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닌 교향곡 8번 나단조 미완성 D. 759. 다섯째, 송어 낚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즐겁고 경쾌한 멜로디의 피아노 오중주 숭어 D. 667이 있습니다. 다음은 피아노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피아노의 시인으로 불린 프레데리크 쇼팽입니다. 1810년 3월 1일 폴란드 젤라조바 볼라에서 태어나 1849년 10월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사망한 쇼팽은 오직 피아노만을 위한 음악을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한 대가입니다. 그는 조국 폴란드를 떠나 파리에서 주로 활동하며 유럽 음악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쇼팽은 화려한 대규모 콘서트보다는 주로 살롱에서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연주 활동을 했으며 오케스트라와의 협연보다는 피아노 독주곡에 집중하여 음악의 모든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섬세하고 우아하며 때로는 격정적이고 깊은 서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작품 속에는 조국 폴란드를 향한 깊은 사랑과 민족적 정서가 깊이 배어 있습니다. 잦은 병치레와 연약한 체질은 그를 평생 괴롭혔으며 폐결핵으로 고통받았지만 그의 음악적 영감은 결코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프란츠 리스트, 조르주 상드 같은 동료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낭만주의 시대의 중심인물로 활동했습니다. 그의 대표 작품으로는 첫째, 아름다운 선율과 몽환적인 분위기로 유명한 녹턴 2번 내림마장조 아프 군호. 이 둘째, 러시아의 폴란드 침공에 대한 분노와 비극적인 감정을 담은 혁명 에튜드 다단조 아프 심노. 12. 셋째,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연상시키는 서정적인 선율의 빗방울 전주곡 내림라장조 아프 28로. 15. 넷째, 폴란드의 민족적 자긍심과 영웅적인 기상을 표현한 영웅 폴로네즈 내림 가장조 아프 53. 다섯째, 깊은 슬픔과 격정적인 드라마가 응축된 발라드 1번 사단조 아프 23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낭만주의 시대의 중요한 작곡가이자 고전주의 전통을 계승한 위대한 음악가 요하네스 브람스입니다. 1833년 5월 7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나 1897년 4월 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사망한 브람스는 고전주의의 견고한 형식미를 낭만주의적인 풍부한 감성으로 재해석한 음악가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오직 음악에만 전념했습니다. 브람스는 매우 섬세하고 자기 비판적인 성격으로 자신의 작품이 완벽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쉽게 세상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베토벤 이후 최고의 교향곡을 써야 한다는 부담감에 오랫동안 시달렸으며 첫 교향곡을 완성하는 데 무려 2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의 음악은 깊은 사색과 견고한 구조미, 그리고 풍부한 감정 표현이 특징입니다. 그는 웅장하고 깊이 있는 오케스트라 작품뿐만 아니라 섬세하고 아름다운 실내악곡과 가곡에서도 탁월한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로베르트 슈만과 그의 아내 클라라 슈만과의 깊은 우정과 교류로도 유명하며 클라라 슈만에게 깊은 존경심과 사랑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대표 작품으로는 첫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자장가로 아이들을 재울 때 불리는 자장가 아프 49노. 4. 둘째, 집시 음악의 정열적인 리듬과 멜로디가 돋보이는 헝가리 무곡 5번 사단조. 셋째, 베토벤의 10번 교향곡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웅장하고 깊이 있는 교향곡 1번 다단조 아프 68. 넷째,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선율과 오케스트라의 조화가 돋보이는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아프 77. 다섯째, 피아노와 현악기가 어우러져 깊은 비극적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피아노 오중주 바단조 아프 34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학교 음악교과서에서는 조선시대의 국악명인들, 판소리나 산조와 같은 한국 전통음악의 대가들, 그리고 시대별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다양한 서양 음악가들도 소개될 수 있습니다. 각 음악가들의 독특한 생애와 그들이 남긴 주옥 같은 작품들을 통해 우리는 음악이 단순한 소리의 향연을 넘어
인간의 삶과 역사, 그리고 영혼을 담고 있는 위대한 예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살펴본 위대한 음악가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음악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음악을 통해 세상을 더 풍요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음악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감동과 위로, 그리고 영감을 선사하는 소중한 친구입니다. 감사합니다.